자, 안녕하세요. 오전에 못 뵌 분들 혹시 있을까봐. 예. 자, 저는 8주 동안 이제 영양교육하고요. 위생법규를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 이 두 과목이 같이 있어요, 저희가. 그래서 약 4주 정도는 영양교육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4주가 위생법규를 다루게 됩니다. 근데 사실은 영양교육이 4주하고 조금 더 해요.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더 하고 마치게 되고요. 나머지부터 이제 위생법규를 하시면 됩니다. 영양교육부터 나갈 거예요. 자, 영양교육을 보시면 지금 이제 전체 한 8장 정도로 되어 있죠. 그래서 1장 뭐 개요서부터 우리가 하게 되는데요. 이 영양교육도 그렇고 위생법규도 그렇고요. 문항수는 이제 20문항씩이에요. 20문항. 예. 그래서 전체 이제 300 중에 20문항이 영양교육에서 문제가 나게 됩니다. 자, 한번 이제 이거는 그대로 한번 이제 내용을 하면서 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통 이제 지금 우리가 8장으로 돼 있으니까 이게 약 4주 정도 강의잖아요. 그래서 한 두 장 정도의 진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여기 보시면 교육의 실시 방법, 매체 이 부분이 조금 양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양도 많고 나오는 기출된 부분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많이 납니다. 교육의 실시라든지 교육의 방법, 그쪽에서 뭐 양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좀 기출되는 그 문항수 자체도 많이 이제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쪽에는 이제 한 주에 한 장 정도가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일단 1장과 2장 보도록 하고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볼까요? 자, 영양교육의 개요. 자, 개요하면 항상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어떤 거에 정의. 이를 일단은 정의에 대해서 정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영양교육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야말로 영양교육의 정의는 되게 길죠.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으로 요거를 제가 읽어드릴 텐데 여기에서 요 세 가지를 찾아내시면서 한번 들어보실게요. 자, K는 뭐냐 하면 일단 그 문장 밑에 있으니까 K가 뭔지 보고 하죠. 자, K는 지식. 난리지의 첫 글자. 그래서 지식을 얘기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하자면 올바른 식생활을 할 때 필요한,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K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A는 애티튜드에서 요거는 태도를 의미해요. 태도. 근데 태도는 뭐냐 하면 현재 식생활에서 개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좋은 쪽으로 바꿔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 있죠? 이거 내가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바꿔봐야겠다. 이런 마음 있잖아요. 내가 한번 잘해봐야겠다. 고쳐봐야겠다. 그런 태도를 이제 A라고 해요. 태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B 또는 여기 이제 P라고 했죠? B나 P나 요건 practice behavior에서 사실은 똑같은 의미예요. P 또는 이제 B 아무거나 하셔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나오는 것처럼 B 또는 뭐 프랙티스 할 때 P 이거는 행동, 실행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행동이나 실행은 뭐냐 하면 어떤 거를 이제 고쳐서 하잖아요. 실제로 어떤 식생활 개선을 했을 때 실행했을 때 이제 그거를 한 번에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B 또는 P, 실행 또는 뭐 행동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요. K 주고 A 갖게 해서 P 하도록 하는 게 영양교육이에요. 그래서 그 문장을 제가 이제 긴 문장을 읽어볼 테니까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지 염두에 두고 들으세요. 자, 영양교육의 정의는 개인이나 집단이 적절한 식생활 실천에 필요한 지식을 활용해서 식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식생활에서 실천하려는 태도로 변형하고 스스로에다가는 동그라미 좀 할까요?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 말은 이렇게 저렇게 좀 꾸몄지만 사실은 올바른 식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K를 좀 주고 지식을 알려주고 그 다음에 하고자 하는 어떤 개선하고자 하는 마음을 좀 이렇게 갖게 해주고 태도를 갖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P 또는 B 행동하도록 해주는 게 영양교육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동그라미 칠하는 거 있죠. 스스로.
항상 어떤 거를 시켜서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요. 교육의 목표는 그거를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완전히 스스로 하게끔 하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사실 교육에 있어서 이 스스로 하도록 하는 게 스스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K 주고 A 갖도록 하고 스스로 P 하도록 하는 게 영양의 교육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K, A, P 또는 B를 하도록 하는데요. 요것도 교육할 때 순서가 있어요. 일단은 이것부터 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행동부터 하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알게 해줘요. 모르니까 알게 해줍니다. 지식을 줘요. 그럼 사람들이 몰랐다가 그렇네? 이거 내 행동이 잘못됐었네? 알게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당연히 바꿔야겠구나 하고 A가 생겨요.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야 이제 그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일단 K 주고 A 주고 P가 완전히 이제 바뀌도록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갑니다. K 주고 A 갖게 하고 P 하도록 하는 거.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뭘까요? 지식만 알게만 하는 거? 마음만 갖게 하는 거? 아니라 결과적으로 뭐예요? 행동하게 하는 거. 그 개선된 행동을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행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근데 행동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행동을 하게 하는 여러 가지 요인이 많아서 이런 관련된 요인을 다양하게 한번 이 관련된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도록 고안 계획된 어떤 일련의 교육 과정을 우리가 영양 교육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사실은 KAP 그 개념만 갖고 계시면 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교육과 상담이에요. 이거의 차이를 한번 보려고 그래요. 사실은 상담은 뭐냐 하면, 상담하면 뭐 떠오르세요? 1대1 떠오르지 않으세요? 1대1? 개인적인 어떤 1대1 교육? 맞아요. 상담은 1대1적인 개념이 크고요. 그래서 상담이 계획하고 다른 게 아니라 이 영양교육의 테두리 안에 한 분야가 바로 영양상담이에요. 영양교육의 하나에 속한 것이 이제 상담인데, 다만 상담은 조금 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자, 영양교육의 특징은 대면적, 의사소통적, 역동적. 자, 교육은 사실은 여러 명을 집단으로 놓고 하는 교육도 들어가고요. 뭐 조금 가족을 놓고 하는 교육도 들어가고요. 다 들어가요. 개인 놓고 하는 교육도 들어가고요. 그 중에서도 유독히 1대1로 하는 어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문제를 바꿔주고자 하는 그런 거를 이제 상담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담. 그러다 보니까 상담은 주로 1대1 대면 관계로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상담받으러 온 사람이 저는 이러이러한 게 어려워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얘기도 주거니 받거니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의사소통이 굉장히 활발하다고요. 지금 우리가 하는 것도 일종의 교육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의사소통이 잘 안 되죠. 이렇게 큰 집단 교육에서는 의사소통이 잘 안 돼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요 분하고 제가 나중에 따로 만나서 1대1 과외를 한번 할까요? 네. 그래서 1대1 과외를 하게 되면 이분이 이 부분은 이해가 안 가던데 또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이제 제가 그 부분을 또 설명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의사소통적이고요.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변화가 효과가 좋겠지요. 예, 그래서 이제 역동적이다. 그래서 요거는 상담의 특징입니다. 특징. 대면적이다, 상호 소통, 의사소통적이다, 그다음에 역동적이다. 그래서 특징 기억하시면 됩니다. 상담은 교육의 한 분야이고 다만 이런 특징을 더 갖고 있다 하고 지나가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교육의 목적.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의의라고도 해요. 의의나 목적을 그냥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많이 써요. 자, 영양교육을 하는 큰 목적이 뭐냐? 영양교육의 의의가 어디 있느냐? 그럼 이제 어디 있나 볼게요. 영양교육을 하면은 이렇게 된대요. 그래서 이 목적을 갖고 하는 거예요. 자, 영양교육을 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식사에 잘못됐다는 걸 알고 고쳤어요. 고치면 어떻게 돼요? 영양 상태가 개선되겠죠? 예, 좋아질 겁니다. 개선. 자, 영양 상태가 개선되다 보니까 그 사람 건강은 어떻게 돼요? 좋아집니다. 그죠? 건강 좋아지니까 병에도 잘 안 걸려요. 이렇게 쭈루룩 그냥 순차적으로 이야기식으로 생각하시면 굳이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예. 영양 상태 좋아지고 건강해지고 병이 예방되고 그러다 보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의료 비용도
절감되겠지요. 자, 건강해야 공부도 하고 싶고 일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직업 의욕 촉진이라든지 이런 거에 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국민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해지고 체력이 좋아지니까 경제적으로도 도움이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굉장히 좀 아주 국가적으로 크게 나갔죠. 뒷페이지 보시면 국민과 국가의 복지 번영에 기여. 참 원대하죠? 예, 이런 것까지를 이제 우리가 목적으로 합니다. 굉장히 큰 어떤 앞으로 하고 싶은 목적이에요. 영양교육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그 밑에 보시면 뭐가 있느냐? 목표가 있어요. 이 목표는 뭐냐면요. 아까 우리가 아주 원대한 7가지의 목적을 했잖아요. 그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해야 될 게 바로 목표예요.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목표라고 합니다. 사실 그래서 목적의 어떤 하위 개념, 조금 밑에 하위 또는 구체적인 개념이 목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구체적인 사항이 들어가 있어요. 요거를 이루어야 이렇게 목적을 이루는 거예요. 자, 그럼 구체적으로 뭐를 얘기하느냐? 4개네요, 4개. 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즉 국민의 영양 개선이나 이런 걸 건강을 시키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뭐가 필요해요? 첫 번째, 지식을 제대로 알려주고 이해시켜야 돼요. 지식 이해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바람직한 태도 갖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이거를 이제 실천하게 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국민의 건강 복지에 기여하도록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문장으로 나왔지만 저는 외우기 쉽게 이런 거 나오면 항상 KAP 이 3자만 외워요. KAP를 가르쳐 주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그리고 이렇게 건강 복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게 교육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KAP 플러스 건강복지 기억, 이거를 목표라고 기억을 하세요. 이것이 되면 목적이 달성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이제 뒤에 보시면 그런 문제가 간혹 나와요. 뭐 많이 나오는 건 아닌데요. 목적과 목표를 굳이 이렇게 구분해 보려고 해요. 이거는 의에 속하지 않는 것 해놓고 지식을 준다. 뭐 이런 식으로 목표를 살짝 답으로 껴넣는다든지.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조금 구분을 하세요. 목표는 뭐예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해야 될 단계, 구체화 단계, KAP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예, KAP와 건강복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와 목표를 구분을 해서 정리를 하세요. 예. 자, 그럼 이제 영양교육에서는 뭐를 다루느냐? 이거는 그냥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영양교육에서는 뭐를 다루죠? 일단 건강과 영양과 뭐 먹는 거와 쉽게 얘기합시다. 먹는 거랑 이게 몸에 들어가서 건강에 어떻게 좋으니까 어떻게 먹어라 이런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식생활이라든지 뭐 영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래서 또는 이런 것들의 잘못된 지금 식생활에 잘못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치고자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가 지금 1, 2, 3, 4 이런 내용들이 다 그 건강, 영양, 식생활 요거에 다루는 것 내용들이 영양교육에서 다뤄지게 돼요. 그거는 아마 여러분들이 몇 년 동안 배우신 게 그거예요. 그죠? 네. 자, 근데 영양교육에서 요것만 다루느냐? 그거는 아니고요. 5번, 6번만 조금 눈여겨서 보세요. 자, 5번은 식품 낭비나 손실, 6번은 식량의 생산이나 배분, 요런 문제까지도 사실은 교육에서 다뤄요. 쉽게 예를 들어서 지금 국가적으로 쌀 소비를 증가시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가 정책적으로. 옛날에 비해서 너무 쌀 소비가 줄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주로 생산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쌀이잖아요, 쌀. 쌀인데 쌀 생산은 점점 줄고요. 주로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점점 사람들이 많이 먹고 있으니까 나라에서는 이제 쌀 소비를 자꾸 증가시키려고 이제 정책적으로 영양 교육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초등학교, 중학교 영양교사 선생님들이요, 이 쌀 소비 증가시키기 위한 교육들을 많이 하세요. 예.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전부 다 영양교육에서 다루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어떤 식량 전체 국가적인 생산하고 분배에 관련된 것들. 예. 그 다음에 음식물 쓰레기 줄이자. 이런 것들. 그래서 식품 낭비나 손실의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영양교육의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1, 2, 3, 4 있죠? 식생활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의한 인식, 영양 부족이나 과잉의 문제, 영양 섭취 실태나 뭐 소비 유형 변화, 그다음에 일상 식생활의 결함, 이건 이제 잘못된 식생활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것만 다루는 게 아니고요. 생산, 분배, 낭비 이런 것도 다룹니다.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학교에서 수다날 캠페인 하는 거. 꽤 오래됐는데 한 5, 6년 전부터 했는데 수다날. 수요일은 다 먹는 날. 네, 초중고에서 수다날, 이게 굉장히 오래전에 시작된 건데요. 아직까지 하는 데도 되게 많아요. 수요일은 다 애들이 왜 굉장히 많이 남기잖아요. 특히 나물 반찬 이런 거 있죠. 김치 같은 거. 이거 초등학생들이 잘 안 먹어요. 야채나 이렇게 김치하면 굉장히 많이 남겨요. 근데 이제 수요일은 아예 캠페인을 하는 거예요, 애들한테. 수요일은 꼭 다 먹어라. 그래서 수다날 해서 뭐 잘 먹은 애는 뭐 이렇게 뭐죠? 스티커 같은 거 줘갖고 많이 하는 애는 막 상도 주고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근데 그래서 이제 영양교 선생님께서 메뉴 짜실 때도 아예 수요일은 아이들이 좋아하는 메뉴로 굉장히 많이 짜세요. 좀 안 남기게. 그래서 뭐 정말 이렇게 뭐 애들이 좋아하는 그런 형태 있죠. 뭐 스파게티라든지 뭐 짜장밥이라든지 뭐 그런 뭐 떡볶이 같은 그런 거. 과일도 애들이 좋아하는 거. 주로 이제 그런 거 짜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날은 또 다 먹고 그러다 보면 습관화가 돼서 수요일은 남기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사실 영양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거예요. 네,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5번은 별표. 자, 이 단원에서 이제 중요한 별표가 나왔네요. 별표, 영양교육의 필요성, 과거에 비해서 어때요?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죠. 교육의 필요가 굉장히 중요하게 됐어요. 자, 그 이유를 5가지로 정리합니다. 요거는요, 굉장히 중요해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났던 문제예요. 예. 영양교사 시험에서도 처음 객관식으로 바뀌고 첫 해에 요 문제가 났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중요하다는 얘기죠? 중요한 부분이다. 자, 보시면 첫 번째, 일단 제목만 볼게요. 인구 사회적 변화가 있어서 영양교육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인구 사회가 변했대요. 인구 상태나 이런 사회 현상들이 변했대요. 어떻게? 자, 2가지 소제목 있죠? 인구 동태도 변했고요. 가정 역할이 사회화가 됐대요. 자, 우리가 이제 정리는 이렇게 했지만 어떻게 이거 좀 설명을 조금 쉽게 하면 금방 무슨 얘기인지 이제 아실 수 있어요. 자, 인구 동태 변화. 어떻게 됐죠? 수명은 길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고령화되고 있죠. 자, 그래서 고령화. 수명이 길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대가족 없잖아요. 그죠? 핵가족화되고. 이제는 핵가족뿐만 아니라 아예 가족을 안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독신들도 많아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옛날에는 대가족해서 뭐 할아버지, 할머니, 뭐 엄마, 아빠, 고모, 삼촌 뭐 다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었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사실은 교육이 이루어졌어요.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없어요. 별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인구 동태 변화 때문에 이렇게 되니까 가족 내에서의 어떤 교육은 이루어지기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문가들이 영양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실 이렇게 수명이 연장되고 하면서 건강하게 유지해야 되잖아요. 수명만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또 그만큼 영양교육의 필요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인구 동태가 이런 식으로 바뀌어서 필요하다. 자, 2번째, 가정 역할의 사회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맞벌이 생각하시면 맞벌이. 주부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 주부가 이제 사회활동을 한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주부가 하는 역할들이, 가정에서 주부가 하는 역할들이 아무래도 할 시간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기존에 사실은 집에서 주부가 뭐 빨래하고 청소하고 뭐 어떤 여러 가지 뭐 반찬 만들고 이렇게 그 주방에서 했던 많은 시간들을 보낼 시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외식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조리 식품 같은 거 사서 먹는다든지 이런 게 굉장히 많아졌죠. 예, 그래서 이런 외식이나 반조리 식품을 살 때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먹고 사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2가지 때문에 영양교육이 굉장히 필요하다. 자, 요거는 저는 설명을 많이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요, 요거를 제목만 기억하세요. 제목. 예. 자, 2번째, 질병 구조의 변화. 병이 옛날하고 양상이 틀려요.
인구 변화, 사회 변화. 자, 병이 양상이 어떻게 틀리냐? 간단하게 얘기해서 옛날에는요, 막 못 먹고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어떤 균이 확 들어와서 병이 확 걸리는 감염형, 뭐 예를 들어 뭐 폐결핵이 걸려서 사망하고 이런 병들이 많았다면 지금은 그런 병들이 문제가 아니고요. 만성 퇴행성 질병 또는 뭐 생활습관병, 성인병, 쉽게 얘기해서 성인병 있죠? 예. 뭐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뭐 혈관, 심혈관계 질환, 뭐 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성인병들을 우리가 이제 만성 퇴행성 질환이라고 그래요. 요런 병이 많아졌어요. 요런 병이. 근데 왜 영양교육이 필요하냐? 자, 얘는 뭐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 식생활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 어떻게 제대로 된 식생활을 하면 얘가 어느 정도 예방이 돼요. 그래서 요거가 많아졌는데 요 병의 발병을 좀 낮추기 위해서 교육을 하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이유로, 즉 여기 보기 1번에 나오는 건 성인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이 성인병의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식습관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식습관과 굉장히 밀접한 병들이거든요. 성인병들은.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사실은 이런 여러 가지 나타나는 질병들, 뭐 성인병하고 뭐 다른 거 아니죠? 예, 서구화되면서 나타나는 성인병이 증가됐기 때문에. 그래서 한마디로 성인병이 증가되면서 영양교육이 중요해졌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게 낫단 말이에요. 어떻게? 되게 얄밉게. 만성퇴행성 질환이 현대에 와서 감염형 질환으로 이렇게 반대로 써줬어요. 그래서 틀린 거 골라라 이렇게 해서 이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순서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 감염형이었고요. 지금 현대는 만성퇴행성, 즉 성인병이 많아진 겁니다. 자, 세 번째, 현대 사회적인 특성 때문에 영양교육이 필요하대요. 자, 요거는 개인화, 식생활이 개인화. 아까 사실은 회과적화되면서도 개인화 얘기 나왔잖아요. 그래서 현대 사회 자체로 이렇게 이 특성으로도 한 번 더 나왔어요. 개인 혼자만 먹잖아요. 요새 그런 식당도 많더라고요. 여기 노량진 쪽에도 되게 많은데 가면은 왜 그냥 혼자 앉아서 쭉 그냥 이렇게 쭉 뭐죠? 테이블 하나 일렬로 쭉 놓고 이렇게 조금 혼자 앉아서 먹고 얼른 먹고 가고 그런 식당 되게 많죠. 아직 못 가보셨어요? 많아요. 조금만 가보면. 네. 그래서 이렇게 혼자 먹는다고요. 밥도. 혼자 먹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여러 가지 사실은 여러 명이 먹다가 보면은 저 사람은 뭐 이런 걸 이렇게 골고루 다 먹는데 뭐 내가 이렇게 뭐 라면만 먹으면 안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약간 뭔가 이렇게 보면서 배우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잘 없어져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는 못 배우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교육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의미고, 자, 두 번째는 매스컴 얘기 나왔잖아요. 현대생활에서 특성에서 첫 번째가 식생활이 이제 너무 개인화가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매스컴은 요거는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두 가지. 하나는 매스컴의 이용으로 인해서 정보는 무지 많아요. 근데 문제는 틀린 정보가 너무 많아요. 잘못된 정보에서 올바른 정보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제대로 알기 위해서 가르쳐 영양교육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너무 이상한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제대로 된 정보를 고르려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보의 홍수 뭐 이렇게 써놓으시면 나중에 이해하기 편해요. 또 하나는 요거는 이제 매스컴의 이용이 많이 느니까 뭐 매스컴이라고 사실 했지만 요새는 뭐 SNS도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용을 해서 영양 교육을 좀 해야 된다. 요런 거를 사람들이 기존에 많이 이용하는 요런 요런 방법을 통해서 영양 교육을 좀 많이 하면 좋겠다라는 의미도 사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실제로요, 식약처 같은 데서 만들 때 고등학생이나 중고등학생을 위한 어떤 그 영양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때 실제로 스마트폰에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거를 이용한 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짜요. 왜? 애들이 손에 노상 들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방법을 또 이용을 해라라는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식품 산업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새로운 가공식품, 편의식품 이런 것들이 막 굉장히 매일매일 새롭게 굉장히 많이 나와요. 저도 이제는 옛날에는 사실은 딱 제목 대충 보고 그 안에 뭐 들었나 이렇게 보면 아 이건 요런 방법으로 요런 원료를 갖고 만들었겠구나 알겠는데 요즘은 뭐 워낙 다양하게 뭐 하루에도 수백 개씩 새로운 게 나오니까 그런 거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요런 지금 보세요. 가공, 편의, 건강기능식품들이 너무 새로운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제대로 좋은 거 나한테 맞는 거 고르려면 영양 지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 위한 정보를 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요즘에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외식산업, 뭐, 우리가 예전만 같아도 별로 먹어보지 못했던 뭐 어떤 다른 나라의 음식을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가깝게 맛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뭐 사실은 뭐 동네 집 앞에 바로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시내 쪽으로 나가면 왜 다양한 나라의 식사들을 다 접할 수 있죠, 이제는.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역시 우리가 모르는 여러 가지의 음식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서 요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나한테 맞는 건강한 거를 좀 택하기 위해서는 역시 교육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왜 필요하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음식 쓰레기 줄이기라든지 쌀 소비 늘리기 이런 건 다 국가 정책이에요. 그런 정책을 다 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홍보를 해요? 교육을 통해서 합니다. 영양 교육을 통해서. 그래서 이 국가 정책을 지원해주는 차원에서도 영양 교육의 필요가 굉장히 지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막 외우거나 할 내용은 아니죠? 예. 그런데 기억을 하셔야 돼요. 방향은 기억하셔야 돼요. 과거에는 어땠고 지금은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그렇다. 나중에 문제 풀어보시면서 이거는 확인을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을 꼭 하셔야 됩니다. 현대 왜 영양교육이 필요한지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양지도 활동할 때는 5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자, 교육이 이루어지려면 일단 교육의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즉, 누가 할 거냐. 교육의 주체. 그 다음에 이거 누구한테 할 거냐. 즉 교육 받는 사람이 지금 뭐 초등학교에 가서 할 거냐 아니면 뭐 어디 노인정에 가서 할 거냐 누구한테 할 거냐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거냐. 교육의 내용이 있어야 될 거예요. 당뇨병에 대해서 한다든지 뭐 고혈압에 대해서 한다든지 예, 내용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방법이나 어떤 기술을 이용해서 할 거냐. 그래서 교육의 방법이 있어야 될 거고 맨 마지막 요소가요, 효과예요, 효과. 어떤 효과를 얻고자 할 것이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5요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하는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 어떤 효과를 기대하면서, 교육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기대하면서 하는 게 이제 효과거든요. 또는 영향력이라고도 해요. 요걸 5요소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5요소는 요거구나 하고 그냥 한 번만 쫙 읽고 지나가시면 돼요. 예. 이 1단원이요. 개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이게 날씨가 이렇게 굽으면 목소리도 좀 잘 가라앉아요. 그죠? 자, 6번에 보시면 그래서 이 개요 부분은 막 어떤 한 깊은 내용을 막 파고드는 게 아니고요. 그냥 요거 간단하게 한번 쭉 다루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내용은 짧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요것들은 기본적으로 문제 한 번씩들은 다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예, 그래서 알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자, 영양교육의 실시 과정. 자, 요거는 1번에서 6번까지의 순서대로 기억하세요. 순서를 잘 물어봐요. 영양교육의 실시 과정은 순서를 잘 물어보니까 순서를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 막 섞어놔요. 그래서 가장 올바른 거 골라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맨 처음은 지금 상황을 일단 파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문제가 있는지부터 알아야 되죠? 그래서 실태 파악이 첫 번째. 자, 그래서 실태 파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사 방법을 써요. 식사 조사도 하고요. 체중도 막 재고요. 신장도 재고 이런 게 신체 계측이라고 합니다. 신체 계측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어떤 혹시 증상이 나타나나?
임상조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막 피 뽑고 막 소변도 받아갖고 뭐 그 안에 어떤 화학물질의 양도 보고 생화학검사라고 합니다. 보통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식사. 이거는 안 쓰셔도 돼요. 나중에 뒤에 나올 거니까. 뭐 생화학검사, 신체 계측, 임상조사 이런 여러 가지 조사 방법들을 써서 그 사람의 문제가 뭔지 어떻게 찾아요. 이 사람 혈액 해보니까 지금 헤모글로빈치가 너무 정상보다 낮네. 빈혈이라는 문제가 발견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가 실태 파악, 두 번째 문제 발견.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요게 조금 헷갈려요. 세 번째가 문제 진단이거든요. 문제 진단. 근데 땡땡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분석이라고 돼 있죠. 자, 요거는 이 문제가 이 사람이 왜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문제, 이 사람이 빈혈인데, 이 사람 헤모글로빈치가 보니까 너무 낮은 빈혈인데, 이 사람이 왜 일어났을까? 너무 철분이 풍부한 음식을 안 먹나? 혹시 채식주의자든지 뭐 그런가? 뭐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예,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문제가 뭔지 알고 그 문제가 일어난 요인이 대충 파악이 분석이 됐으면 이제 뭘 할 수가 있어요. 계획이 이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너무 채식만 먹어서 지금 철분이 결핍됐구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방법이 나오겠죠. 계획이 나오는 거, 계획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실시하면 돼요. 그래서 교육을 실시할 때 여러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원칙을 꼭 지켜서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3개는 밑줄 치고 기억을 하세요. 일반적으로 영양교육을 할 때는 이 3가지 원칙이 중요해요. 자, 교육은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조직적이어야 하고요. 한 번으로는 사실은 이 식생활은 잘 안 바뀌어요. 완전히 이게 정착이 되려면 반복적이어야 돼요. 그래서 3가지, 교육할 때 3가지 원칙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계획적일 것, 조직적일 것, 반복적일 것. 네, 3가지 꼭 기억하세요. 자, 그래서 이제 교육을 했죠. 그럼 여기서 이제 끝이 아니에요. 과연 얼마나 이 사람이 효과가 있었는지, 상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반드시 효과를 판정까지 합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 단계는 항상 효과 판정이에요. 그래서 이 6단계를요, 순서대로 올바르게 된 것을 고르시오. 많이 나왔던 문제예요. 예. 헷갈리는 게, 근데 제가 보니까 되게 헷갈리시는 게 발견 진단 이쪽이 약간 헷갈리시더라고요. 예. 자, 이제 조금 약간 이렇게 오교시니까 약간 저기 조금 왜 이렇게 내 눈꺼풀이 왜 이렇게 무겁지? 뭐 이렇게 생각 잠깐 드시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때는 한 번 정도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해 주면 좋아요. 자, 그래서 요거 실시과정 6단계 순서대로 보고 읽으시면 됩니다. 자, 첫 단계가 실태 파악. 두 번째가 문제 발견이에요. 세 번째가 문제 진단. 네 번째가 대책 수립. 이게 계획 세운다는 뜻입니다. 5번째가 영양교육을 실시. 맨 마지막에 항상 효과 판정. 6단계. 순서 기억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순서 이거 많이 났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7번도 별표. 이것도 굉장히 잘났어요. 이거 굉장히 왜 이렇게 잘 물어보는지. 자, 실제 영양교육 하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물어봅니다. 왜 영양교육이 이렇게 어렵냐? 자, 요거는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요 내용 1번에서부터 7번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대상이요. 너무 다양해요. 이 다양하다는 거는 뭐가 다양하다는 거냐면 나이대도 다 틀리고요. 연령, 성별, 남녀.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학력, 어떤 이제 갖고 있는 지식 정도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의 어떤 식습관 등등등등 해서 너무 다양하다고요. 어떤 교육을 하러 딱 가보면 거기 안에 모여있는 사람이 차라리 뭐 초등학교 3학년 2반 이렇게 가서 하면 차라리 낫잖아요. 3학년에 맞는 얘기를 하면 되니까. 근데 어떨 때 보면 뭐 나이대가 10대서부터 70대까지 다 있고 또 갖고 있는 문제도 다 달라요. 어떤 사람 고혈압이고 어떤 당뇨고 어떤 사람 어떻고 해서 갖고 있는 이제 영양 문제도 다 다르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너무나 좀 다양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1번에 단일 획일이 아니다. 요거 한마디로 이렇게 괄호하고 다양하다 이렇게 써주시면 더 외우기 좋습니다.
단일 획일이 아니래요. 너무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다양하다.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요. 자, 두 번째, 기호도 다 다르고 식생활이 기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좀 어렵다. 사실 1번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자, 세 번째, 식습관이 굉장히 고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식습관은 보수적이어서 개선이 무척 힘들다. 차라리 어릴 때는 괜찮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들 아이들한테는 편식 교정을 시키려고 많이 해요. 그래서 실제 실과 시간에 하는 거 보면은 주로 야채 갖고 많이 하잖아요. 야채 볶음밥, 뭐 김치로 뭐 하고 이거 하면 애들이 실습 한번 하면은 사실 이 편식 교정이 많이 돼요. 그래서 어린 나이는 차라리 괜찮은데요. 이제 점점 가보세요. 성인, 노인, 혹시 집에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계신 분 계시나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아우 지금 할머니 지금 혈압이 높으시니까 이렇게 이런 짠 거 이제는 드시면 안 돼요. 그러면은 그게 그냥 되던가요? 잘? 안 되죠. 아, 평생을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고치냐 이러면서 잘 고치기 힘드시거든요. 어쨌거나 식습관은 잘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영양교육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보세요. 경제랑 직결되어 있다. 이거는 두 가지 측면을 다 생각하세요. 개인의 경제 상황하고요. 국가적인 생산 문제. 저희가 경제 수준에 맞는 영양교육 내용을 전달을 들어야 실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가갖고 이제 영양교육을 하시게 될 때, 사람들이 쉽게 구할 수 있는 내용 식품들을 권장을 하셔야지 구하기도 힘든 우리나라에서 잘 나지도 않는 저 어디 외국 과일을 먹어라 이런 얘기하면 전혀 먹히지 않아요. 그리고 평소에 너무 사실은 구하기 힘든 비싼 거 이거 꼭 이게 좋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잘 교육 효과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배운 거를 실천할 때 이게 굉장히 직결돼 있단 말이에요. 우리 쉽게 구할 수 있는 건지 국가적으로 생산이 되는 건지 아니면 내가 경제 상황에서 이거 쉽게 먹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이런 문제랑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잘 해주지 않으면 실천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어려운 점으로 하나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에 보시면 사람들이 별로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그래서 혹시 애들도 마찬가지, 애들한테도, 얘들아, 영양교육하게 모여라. 그러면 이렇게 애들이 막 재밌게, 나 꼭 가야지. 그러고 막 가는 경우 별로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방과후 수업이 있는데, 근데 요새 애들은요, 요리는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조리. 그래서 요즘에 왜 초등학교, 중학교 같은 데서 왜 방과후 수업 뭐 동아리 활동 같은 거 할 때 1순위로 마감되는 게 뭔지 아세요? 요리 교실 같은 건 진짜 1순위로 마감되더라고요. 애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예. 그래서 어쨌거나 요리 같은 건 좋아하는데 이런 어떤 영양교육, 올바른 식생활 이런 내용은 별로 그다지 별로 인식이 별로 좋지를 않아갖고 어렵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6번 읽어보시고 7번 볼게요. 7번. 6번은 영양교육이나 식품 이런 지식이 모자라서 어떤 문제가 야기되는데 이게 그렇게 크게 사람들한테 생각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자, 7번은 중요합니다. 자, 영양교육의 효과는 영양교육을 했어요. 당뇨 환자들을 모여놓고 하루 식사요법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냥 사람들이 다 났어요. 이런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렇게 빨리빨리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영양교육의 효과는 좀 오래 걸려요. 자, 그리고 이제 교육을 했더니 막 그 사람이 건강이 그냥 다음날 확 좋아지는 게 눈에 막 확확 띄지를 않지요. 그래서 눈에 잘 안 보여요. 비가시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좋아지는 것도 확 안 보이고 빨리도 안 나타나니까 당연히 별로 영양교육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으로 하려는 마음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영양교육의 효과가 특징이요. 장기적, 즉 오래 걸리고 시간도.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하나는 복합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병원에 가서 약도 처방받고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사요법도 열심히 했으면 사실은 그게 어떤 식사교육으로만 건강이 좋아진 건지 아니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나타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되게 복합적이거든요. 단독 영양교육만으로 그렇게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요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실 그다지 영양교육에 대해서 그다지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지는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 지금 나오는 특징, 그리고 맨 처음에 우리 나왔던 대상의 다양성, 이런 부분은요 굉장히 많이 언급이 됐었어요. 그동안 기출문제에서. 그래서 꼭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영양교육의 어려운 점 기억을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두 개는요, 그야말로, 뭐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되거든요. 자, 영양교육을 하면 효과가 있대요. 일단 사람들이 육체적으로 건강해질 것이고, 그래서 육체적으로 뭐 신체적 성장 발육, 건강 향상, 체질 개선, 질병 감소, 사망률 저하 같은 게 될 것이고요. 자, 아까 교육해서 얘기 나온 게 식량 정책적인 부분도 상당히 많이 한다 그랬죠? 그래서 정책적으로도 생산, 소비, 뭐 강화 정책 이런 거에도 굉장히 많이 기여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건강해지면 막 직업의 의욕도 충만하고 막 경제적으로 활동도 열심히 하고 하니까 사회정책상 노동임금 안정화, 뭐 생계비 합리화, 능률 증진, 즉 어떤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거 부분이 향상이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건강하고 하면서 정신적으로 뭐 도덕심도 높인다. 뭐 좀 상당히 사실 포괄적이죠. 그래서 그냥 이해하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몸만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육체만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정책적으로도 기여하는 거고, 그 다음에 경제적인 부분도 기여하고,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굉장히 개선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고 그냥 지나가세요. 요거는. 자, 9번은 한번 잠깐 요거 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영양교육은 점점 필요성이 늘 건데, 지금까지 영양교육 했던 거에서 이제 앞으로 더 이런 쪽은 더 이런 쪽으로 좀 앞으로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 우리가 영양교육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 뭐가 있느냐, 이런 부분을 이제 신경 써서 하라는 거죠.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생애 주기별로 필요한 다양한 영양교육. 한꺼번에 묶어놓고 다 하면 안 돼요. 노인정 가서는 노인에 맞는 거, 임산부한테 가서는 임산부에 맞는 교육. 그래서 주기별로 특화된, 전문화된 교육 내용을 하셔야 될 거고요, 앞으로는. 자, 두 번째는 질병 관련된 영양교육도 앞으로는 굉장히 많이 할 겁니다. 요거는요, 예방과 치료 다 필요해요. 그래서 질병 예방과 질병 치료와 관련해서 병원이라든지 보건소 같은 데서 굉장히 또 앞으로 활성화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활성화될 분야입니다. 이 분야는 예방이나 치료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영양교육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소외 집단에 대한 영양교육도 앞으로는 더 발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왜 영양적인 위험도가 조금 높은 분들 있잖아요. 아무래도 좀 다양한 식품 섭취가 조금 힘든 분들, 그래서 어떤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저소득이라든지 농촌 벽지, 뭔가 이렇게 막 식품을 다양하게 얻기 힘든 저 벽지에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금 여기 얘기 나온 분들이 사실은 영양적으로 골고루 섭취하기 좀 어려운 가능성이 많은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자기가 그러면은 자기가 얻을 수 있는 한도에서 똑같은 영양가를 영양가는 똑같은데 내가 구할 수 있는 식품을 좀 알려주는 게 좋겠죠. 뭐 꼭 한 식품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 가지 영양소를 가진 게. 그래서 영양소를 다양한 식품을 통해서 어때 이 사람들이 쉽게 얻을 수 있는 식품을 좀 알려주는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할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소비자 관련 영양교육이 이제 앞으로 굉장히 강화가 돼야 될 거고, 실제 요즘은 굉장히 많이 강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은 그 소비자 관련 교육은요, 요거는 잠깐만 오해하기 쉬운데 소비자에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식품을 소비하는 소비자에게도 하고요. 식품을 만드는 생산자에게도 하고요. 그 밖에 식품과 관련된 여러 사람들, 예를 들어 식당 경영자라든지 식품을 제공하는 쪽이잖아요. 그죠? 뭐 식당 경영자, 식품을 어떤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식품과 관련된 어떤 행정이나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라든지, 그래서 식품 관련 업계에 모든 관계자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 영양교육을 잘 해야 된다라는 의미예요. 요 소비자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생산자와 여러 가지 식품 관련 업계 사람들한테 다 식품 앞으로 영양교육이 더 강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IT에 맞는 그 매체를 개발을 점점 많이 되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6번처럼 맞춤식 상담이
앞으로는 더. 그래서 지금 임상영양사 제도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임상영양사가 아마도 이제 앞으로는 몇 년 후에는요, 뭐 어떤 개인 사무실을 갖고 이렇게 맞춤식 상담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법제화가 아마 더 체계적으로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이런 방향이 될 것이다. 이런 쪽으로 좀 영양교육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장의 개요를 마쳤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이게 이론만 하면은 좀 지루하거든요. 그죠? 하셨으면 문제를 한번 짝짝 풀어줘야, 예. 자, 봅시다. 자, 1번. 펴셨죠? 예, 문제 1페이지 1번. 다음 중 영양교육 목표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 볼까요? 우리 목표 하니까 딱 4가지가 떠오르셔야 돼요. 목표. 뭐 떠오르죠? K, A, P, 복지, 번영, 뭐 이런 게 떠올라요. 그죠? 자,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영양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 K. 맞네요. 2번. 바람직한 태도 갖게 하는 거, A. 맞네요. 자, 3번에 실천, P. 그죠? 예, 목표 맞아요. 그리고 5번에 보시면 건강복지기여. 요거 이렇게 여기 1, 2, 3, 5번이 우리가 목표로 정리했던 거죠. 관계없는 거 몇 번? 4번. 예. 만성질환의 조기 진단이 교육의 목표는 아닙니다. 답은 4번. 자, 2번은 영양교육 실시 어려운 점으로 옳지 않은 것. 자, 요거 굉장히 많이 났던 거라고 그랬어요. 영양교육 실시 어려운 점. 1번. 교육 대상자의 습관, 식습관이라든지 교육 수준이 다 다르다. 다양성. 맞나요? 예, 맞아요. 2번. 교육 효과는 빠르게 가시적으로 나타난다. 아까 뭐라고 그랬죠? 비가시적, 장기적, 복합적 이라고 했죠. 답은 2번. 자, 나머지도 읽어볼게요. 3번. 식생활에 대한 사고방식은 굉장히 보수적이다. 안 바뀌어요, 잘. 그래서 어렵습니다. 자, 4번. 복합으로 나타나서 어떤 그 변화가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아까 복합적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식습관은 기호에 치우치기가 쉽다.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골라라 했으니까 답은 2번. 자, 3번. 영양교육의 의의에 대한 것으로 가장 옳은 설명은 여기서 보기 중에서 뭐 보기 내용이 다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일 옳은 거 고르래요. 자, 영양교육의 영양교육의 목적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자, 1번. 영양과 건강에 대한 지식을 증가시킬 수 있다. 단순히 지식 증가하는 거 이거는 목적이라기보단 뭐예요? 목표에 가까웠잖아요. 목표. 구체화 단계. 자, 2번. 건강 상태 판정의 기술을 습득? 이런 말 있었어요? 없었죠. 3번. 관심을 유도한다. 관심 유도, 태도, 요거는 좀 어때요? 이렇게 구체적이고 하위적인 얘기잖아요. 목표에 가까운 거죠. 목적은 아닙니다. 4번. 가공 기술 습득? 이건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가장 옳은 건 뭐밖에 없어요. 5번. 식생활을 개선하고자 하는 태도를 변화시켜 스스로 실천하게 한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가장 옳은 거는 1, 2, 3, 4, 5번 중에서 5번이 가장 옳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4번. 영양교육의 의로 옳지 않은 것. 자, 의니까 목적 큰 덩어리 생각하시면 돼요. 영양 상태 좋아지는 것. 목적이죠. 건강 좋아지는 것 목적이지요. 질병 예방하거나 국민 체력 좋아지는 것 목적이에요. 아닌 거 뭐 있죠? 3번. 지식 이거는 목적이라기보다는 목표에 해당되는 겁니다. 목표. 예, 답은 3번. 자, 5번에 영양교육의 목표가 아닌 것. 자, 1, 2, 3, 4, 5번 중에 이제 딱 고르실 수가 있죠? 몇 번일까요? 목표에 없었던 말, 못 들어본 말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문제 발견. 이거 목표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이거 근데 본 적은 있는데 어디서 봤죠? 우리 이거? 문제 발견? 영양교육의 실시 과정에서 잠깐 나왔었어요. 예, 목표는 아니고요. 실시 과정의 한 단계예요. 답은 5번. 자, 6번의 영양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는 뭘까요? 사람들의 건강을 좋게 하는 거. 예, 건강 증진입니다. 이거는 4번. 네. 제가 이럴 때 참 애매해요. 이렇게 1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한 페이지를 하고 끝낼 것인가?
쉴 것인가? 이럴 때는 제가 여쭤봅니다. 어떻게 할까요? 쉬어요? 네, 쉬었다 할게요.